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닙니다. 음성이 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자,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자,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인터프리터 언어죠. 그리고 이 태스크는 정의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이라서 각각의 라인을 인터프리터가 해석하면서 정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의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 프린트 ln도 실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프린트 ln을 실행해서 그래들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실제로 정의된 이 두 가지 녀석들이 그냥 프린트 되어 버렸던 거예요. 실제로 수행을 태스크 A가 수행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정의하는 영역 말고 do first와 do last라는 펑션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do first라고 하는 곳에 넣어 보고요. 얘는 do last라고 하는 곳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펑션은 정의가 되고 실제로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이 do first나 do last 이 펑션 안에서 테스트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요. 그래들 A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 태스크 A가 수행이 되면서 이 프린트 ln 텍스트가 찍혔죠. 그 다음에 그래드 B 하고 수행을 해보면 자, 태스크 B가 수행을 하면서 먼저 디펜던트한 A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태스크 A가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태스크 B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들은 실제 이 태스크를 정의하고 수행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빌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자바 플러그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자바에는 그 메이븐처럼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뭐 각 페이지별로 그리고 태스크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런 정의로 플러그인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그래들은 자바만 위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바 빌드를 위해서는 자바 플러그인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다른 랭귀지 또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uild.grade의 자바 플러그인으로 실제 구현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저 어디에요? 카피가 안 됐나? 제이오 루트로 저장해 오버라이트. 아, 바보같이 빌드좀 XML을 네, 이제 카피가 됐겠죠? 예. 실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그 태스크라고 하는 정의들을 뭉쳐 놓은 것이 바로 이 플러그인들인데요. 플러그인에서 우리는 먼저 자바 플러그인을 활용할 거거든요.
요 자바 플러그인은 메이븐과 되게 비슷하죠. 그룹, 버전, 그리고 소스 정의부터 해서 리파지토리는 메이븐 센트럴, 그러니까 메이븐의 메인 리파지토리를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도록 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우리가 JUnit 플랫폼을 활용할 거다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디펜던시는 그 런타임 시에 필요한 MySQL, 그리고 테스트 구현 시에 필요한 햄크레스트와 그리고 주피터 API, 그리고 테스트 수행할 때 필요한 엔진,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구성을 해서 정의를 해 놓으면 얘를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와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바 플러그인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아, 예. 야,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임포트 그래들 프로젝트로. 그래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서제스션. 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유저 그래드에 대한 잠깐만요. 로딩이 아직 계속 하고 있네요. 네,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화 되어 있고 유저 DAO의 안에 보면은 태스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바 플러그인이 이제 그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빌드에 보면은 뭐 빌드, 클래시즈, 자르, 클린, 자르 뭐 다 우리가 빌드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메이븐에 있는 리파지토리에서 지금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걸 읽어서 컴파일해서 자르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뭔가 석세스가 됐고 얘는 자르 파일 위치가 빌드에 빌드가 아닌 아웃에 있나 보네. 아웃 요 위치가 아니고 요 위치가 맞을 건데 네, 여기 맞네요. 빌드에 지금 현재 버전에 해당되는 0.0.1 스냅샷 버전으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컴파일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와르 파일 만든다거나 어떤 인스톨하는 시점이라든가 여러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루비 랭귀지로 자유롭게 만들어서 수행할 수가 있죠. 뭐 SCP로 파일을 전달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그루비가 자바 기반의 랭귀지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임포트에서 바로 파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임포트해서 또 이제 빌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빌드.그래들 소스 안에서 다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그래들은 또 한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븐의 경우를 보면 메이븐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버전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하위 호환성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럴 때마다 이제 서버에서 만약에 메이븐 빌드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메이븐이 동작이 되게끔 폼.xml이 동작이 되게끔 음, 같은 버전의 메이븐이 인스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한 서버 쪽에 그래들이 인스톨 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그래들 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래핑 W 래핑의 약자인데 리눅스나 뭐 맥 쪽에서는 그래들 W라고 하는 쉘 그리고 윈도우 쪽에는 그래들 W라고 하는 배치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래들이라는 녀석이 지금 이 빌드에 활용되는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들을 인스톨하고 빌드를 수행합니다. 현재 로컬하고 동일한 버전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 버전의 하이원성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그래들이 특별히 깔려있지 않아도 되고요. 해당된 서버에 그런 큰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빌드툴, 지금 현재 빌드툴 끝판왕은 그래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들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리고 메이븐 서포트 한다는 거, 그리고 안티 IB까지도 서포트가 되고요. 얘는 이제 플러그인에 따라 다 틀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그 태스크의 디펜던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펜던시 관계도를 그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컴파일 클래시즈 컴파일 테스트 뭐 테스트 클래시즈 테스트 체크 빌드에 대한 그 디펜던시 흐름들을 여기에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디펜던시 흐름대로 이제 빌드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빌드라고 하는 즉 그래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실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진행한 이 실습을 이제 지금부터 실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저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MySQL 접속했잖아요. 그래서 MySQL을 로컬에 까시던지 아니면 MySQL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어쨌든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텔리제이 지금 얼티밋 버전입니다. 학생들은 다 쓸 수가 있죠. 이 버전의 아이디를 가져오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드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gradle.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 OS별로 인스톨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들에 대한 최신 버전을 모두 인스톨을 한번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개발할 준비는 충분히 됐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종료를 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아까의 요구사항 기억하고 계시죠? 그걸 그대로 실습할 건데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드를 활용해 보자. 그래드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넥스트. 요 안에 아까 유저 DAO 썼으니까 유저 DAO 저는 2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유저 DAO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이제 빌드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네, 이렇게 소스 구조까지 다 만들어주죠. 인텔리제이가요. 그래들에 대한 표현까지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빌드 그래드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를 환경을 좀 바꿀게요. 아까랑 비슷한 환경으로 좀 바꿀 건데 여기는 지금 JUnit4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고 실제로 따라해 보세요. 플러그인은 자바고 그룹 버전 소스 컴패터빌러티는 여러분의 그 JDK를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저희는 JUnit5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브러리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use JUnit 플랫폼이라고 하는 테스트에 대한 정의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래들 파일이 바뀌면 항상 인텔J에서는 이 그래들 탭 있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셔야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로딩하고 프로젝트를 재구성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의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kr.ac. 자, 여기에서 저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앞으로 인텔리제이와 관련된 단축키들은 이게 제가 정의한 단축키들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려드려도 아마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코딩하는 걸 보고 이거는 단축키로 많이 활용하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어떤 기능인지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단축키를 자신이 외우시고 자신이 정의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금은 new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파일 new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바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 건데요. 패키지는 kr.ac.제주.nu 유저의 유저 dao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 겁니다. 자, 도메인을 기억하시죠? 사용자의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데 id 값을 주면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가져다 주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줘. 요게 요구사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실습하시는 거예요. 얘는 테스트입니다. 만들 거고요. 우리가 유저 DAO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얘는 일단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요.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갖고 올 거야. 어떻게? 유저 DAO에 아이디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로직은 모두 끝났죠. 이제 얘를 검증해야 되죠. assert that 하고 얘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모르면 단축키가 틀릴 텐데 show context action 전 커맨드 1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습관적으로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요 버튼 누르면 인텔리제이가 알아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요거는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스테이틱한 메소드로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얘 실제 값은 get id는 is라고 하는 메소드 얘는 앵크레스틱 코어에 있는 is를 활용을 해서 id랑 같을 거야. 검증을 합니다. assert that user.get name 얘는 is name하고 같을 거야. 하고요. user get password word 얘는 패스워드하고 같을 거야. 자, 검증까지 맞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요 테스트 케이스에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빨간불 없애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아는 걸로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유저 DAO 방금도 그 제가 커맨드 1을 누른 그 컨텍스트를 가이드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소스가 아니고 어디에 저장할까요? 메인. 예,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실제 테스트 케이스는 여기다 저장을 하고 메인 구현은 이쪽에다 만들 거니까요. 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저 얘도 테스트가 아닌 메인
만들고, 그 다음에 id get 얘는 우리가 id는 숫자다, 인티저형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실제 구현해야 될 getMods도 일단 널로 리턴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유저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베리어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이제 실제 정의를 할 겁니다.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패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private 아이디가 하나 있었고요. 스트링은 name이고요. 게터세터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게터세터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빨간불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예,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빨간불만 정의를 해주면 되네요. name은 실제 데이터에 헐크라고 있는 게 저장이 되어 있대요. 패스워드는 1번에 해당되는 게 헐크이고 네이머 헐크이고 아이디는 1, 2, 3, 4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다 끝났어요. 테스트를 한번 돌려봐야 되죠. 런 수행을 하면 유저 DAO 테스트를 그래들로 한번 돌려봅시다. 빨간불이 일어났는데요. 얘는 널포인트 익셉션 당연하지요. 어디에서 널포인트냐 하면 요 유저 DAO에서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자동적으로 유저 DAO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사항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을 아는 것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 어디에 저장돼 있지? MySQL에 저장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클래스 로딩 하고요. 드라이버. 아이고. 로딩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 맺고 그 다음에 쿼리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결과 매핑하고 자원 해제하고 결과 리턴한다. 요 내용이었죠. 자, 하나씩 구현을 해봅시다. 클래스 점프 아까 한 번 다 봤죠. mysql.cj.jdbc.driver 클래스 로딩하고 커넥션은 드라이버 매니저에 커넥션을 갖다 달라고 하고요. 여기는 JDBC MySQL 서버 위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그 아까 서버 타임존 때문에 오류가 났었죠? 서버 타임존은 아시아 여러분들 오류 안 날 수 있습니다. 저는 MySQL 서버가 좀 오래된 거라서 그렇고요. 서울 그리고 서버가 오류 났다가 보면 MySQL 디폴트 그 서버 타임존이 KST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가 유저 아이디는 제주 PW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IP 또는 호스트명,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쿼리는 prepare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합니다. connection. prepare statement. 자, 여기서 select 조금 뺍시다. ID 갖고 오고 name 갖고 오고 패스워드 갖고 오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유저 info라고 하는 곳에 저장되어 있고요. here id는 물음표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prepare statement에서 set 해줘야 되죠. set int 첫 번째 파라미터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id. 하면 이 물음표 있는 곳에 id가 지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스테이트먼트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의 차이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를 좀 모르시다면 자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QL 문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에서 캐시를 하게 됩니다. 그 SQL 문장 자체를 캐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여기다 id 1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id 값이 바뀔 때마다 이 SQL 문장 자체를 다시 컴파일 하는 거죠. 이 SQL 문장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걸 또 캐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문장을 구현하게 되면 이 문장 하나만 캐싱해서 이제 컴파일해서 캐싱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보다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파라미터의 값이 변하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걸로 반환이 될 거예요. prepare statement execute query를 날릴 거고요. 그 result set은 지금 여러 로우가 있다면 아예 로우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로우를 위해서 next 한 단계로 움직여 줍니다. 결과 매핑하기 위해서 유저에다가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id는 뭐예요? result set 결과 나온 것에 get int 필드명은 id였습니다. name result set의 get string 필드명은 name이었고요. user.set password result set의 get string 필드명은 password였습니다. 자, 자원 해제해야 되죠? result set close prepare statement close connection close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정의된 유저를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약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빨간불 없애도록 할게요. 슬로우 시키고 슬로우 시키고 자, 빨간불 다 없앴습니다. 여기에 나온 빨간불은 그냥 이 인텔리제이가 데이터베이스 쿼리 그 문장까지도 이제 해석을 해주는 부분인데 요거는 디저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컴파일이나 이런 쪽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해주면 얘네들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모든 구현이 다 끝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겠죠? 자, 유저 테스트 돌렸던 것들이 있는데 오류가 나네요. 얘를 리셋 슬로우즈 해주고 돌려봅니다. 한 방에 돌아가려나요? 자, 파란불 한 방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은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준 이 부분을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 코드와 이 코드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워밍업 삼아서 지금 실습할 내용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인텔리제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늘 안에 이 해당되는 코드가 해당되는 테스트가 잘 동작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테스트요. 이 테스트가 잘 동작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워밍업 삼아서 자, 지금부터 열심히 실습을 진행을 하시고 각자의 개인 리파지토리 있죠? 거기에 커밋과 또 푸시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